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는 전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측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이가 없다는 것이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정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 전 본부장이 과연 이 이사의 측근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이사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의 부인 박인복 씨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사의 친형 고 이재선 회계사는 2017년 11월 고인이 되셨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 씨는 지난 9일 데일리안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재선 회계사가 생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한 말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 전 본부장과 이 이사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박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2012년에 유 전 본부장은 이 이사의 측근 중에 측근이란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 임명권자가 아무나 임명했겠나. 임명을 부시장이 했다면 말도 안 한다. 시장이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재선 회계사도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이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2019년 이 이사가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국내 최초 파격 출산 정책 화제라는 기사를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칭찬했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이사의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당연히 신복이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임명했겠나. 2012년 남편이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니 유동규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람들은 흘려들었다. 2012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00여 건의 글 가운데 유동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공 분야와 경력을 밝혀달라는 인사문제 제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씨는 2012년 당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인 2012년 이재선 회계사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의 바란다에 100여 건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글들의 대부분은 이 이사의 행정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과 측근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선 회계사의 글이 아픈지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재선 회계사의 모든 게시글을 스크린 처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당시 이재선 회계사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밝혀져 다행이다. 남편이 생전에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에 걸어둔 사진에 진실은 묻히지 않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이 이사는 자신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서 유동규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공단이 직원 관리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시장이다. 모를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형수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이 많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일까요? 이를 형수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가 앞서 말씀하신 고인의 프로필 문구가 대장동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 남편이 시정 비판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남편은 100여 개의 글을 썼고 당연히 다른 비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동안에는 가족끼리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겠지만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다.
두 사람이 형제라는 이유로 생전에 남편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인 문제로 지부돼 왔지만 모두 지역사회 공론화가 있어야 했던 공적인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재선 회계사가 당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의 대부분은 독선 행정에 대한 비판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의 행정 행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재선 회계사가 2012년에 올린 100여 개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하나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계속 비판적인 글을 써왔다. 전임 시장 때도 열심히 썼고 이 사는 인권 변호사니까 잘 하리라 생각해 안 쓰다가 1년의 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재선 회계사는 시정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온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저희 신문에도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박식한 글을 게재해 독자들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선 회계사가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어떤 계기로 글을 쓰게 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새마을회가 판교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사전 집회를 하도록 성남시로부터 요청받았지만 거부하면서 회장 인사가 교체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본뒤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이 관변단체인 새마을회에 관변집회 신고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선 회계사는 반발한 것입니다. 당시 이재선 회계사는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떻게 관변단체를 동원해 주민들의 집회를 막도록 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공인들은 항상 대중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 놓이는 게 상식이지 않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의 성향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세력은 무조건 짓밟아야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것이 없다. 나는 백이고 나를 비판하는 세력은 흑이다는 식의 흑백 논리 이념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념인가. 정말 예리한 말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세력은 무조건 짓밟아야 하는 세력으로 생각한다. 나는 백이고 나를 비판하는 세력은 흑이다는 식의 흑백 논리 이념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념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분석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공감한 듯 기자도 지극히 공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사용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나 하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면서 남들이 하기 힘든 말만 했다.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어 항상 시정 비판을 했고 시정 비판의 글이 의협적으로 느껴졌으니 정신병자로 남편을 내몰았던 것이다. 여기서 시정 비판의 글로 의협적으로 느껴졌으니 정신병자로 남편을 내몰았던 것이다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에 대해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인권범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선 회계사와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재선 회계사의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재선 회계사의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박인복 씨가 최근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온 이재선 회계사의 묘지 전경 사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남에서 매일 아수라 영화를 보면서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